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교육장에서 경매 강의를 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쯤 되고, 특수 경매 강의를 한 것은 한 10여 년이 좀 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을 고르게끔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가 있는데, 가서 보면 사람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그러한 땅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땅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저런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 십몇 년 전서부터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답변 받았던 것이 제가 한 5, 6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가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는 경우도 있고,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질의하고 답변했던 것이 많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황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건축허가가 내주는지 어떤 때는 안 내주는지 하는 법규는 없어도 담당자의 주관이 있더라고요. 그 주관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을 그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당연히 현황 도로를 가지고 막지도 못하고,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막은 경우도 있고, 또는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한 7, 8년 전서부터는 막는 거에 대해서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제가 소송도 했었고,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담당자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한 6, 70개를 한 20여 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게 됐어요. 이거를 제가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1월 17일 날에는 예전에 현황 도로를 가지고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답변받고 건축허가를 내줬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오늘 5시간 동안 설명을 할 거고, 다음 달 2월 7일이죠 이게. 2월 7일 날에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을 행정소송했던 사례,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던 그 땅을 흙으로 막았다든지 돌로 막았다든지 담당을 쳐서 막았다든지 해서 소송했던 사례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현황 도로를 가지고 언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언제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라고 제가 이 교재를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한 6, 7년 전에는 만드는 것은 뭐냐면 도로 경매라는 책이었었습니다. 도로를 갖고 경매를 했을 때는 책이었는데, 제가 조금 더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것이 맹지를 가지고 있는 도로를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꾸게끔 된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특수경매도 강의하고 토지개발 강의도 하지만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특수경매가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을 제가 추천을 하고, 낙찰을 받고 나면 팔고 해결해서 나오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고 해결하는 방법을 지원해드리는데, 도와드리는데,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서 따로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은 받는 것이 없고, 1년 동안에 추천을 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 지원해준 총 금액을 120만 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3일에는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특수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주
금요일날 1월 23일날 이곳에 그대로 오시게끔 되면은 무료로 강의를 한번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도로에다가 신경 쓰는 것은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땅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날 걸로 알고 있지만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대한민국에 건축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962년 이전서부터 사용했던 도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도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오면서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던 그런 땅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62년도에 건축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지 않아도 현재의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현황도로가 생기게끔 된 거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원칙에 의해서 해주더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내가 어떤 땅에 현황 도로가 있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로에 대한 종류를 한번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의 도로는 이거는 옛날로 얘기하자면 지목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고 민법에 의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고 건축법에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돼 있고 건축법에서 다른 사람 땅이지만 고시되어 있는 도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마을 안길이라고 인정하면 담당자가 마을 안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이 어떤 것이라고 법규에 정해진 건 없지만 담당자의 주관에 이거는 마을 안길이다 하고 인정하게끔 되면 그 땅에 대해서 그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962년도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이전서부터 있던 도로 이거를 담당자들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법의 44조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 밑에 또 하나 남기는 게 뭐냐면 출입의 지장이 없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는 언제냐? 마을 안길이는 언제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 안길이나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담당자들 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출입의 지장이 없는 현황이 있는 걸 갖고 담당 공무원들은 아 이거는 마을 안길이네요. 이거 마을 안길이니까 이건 땅 주인의 사용승화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의 상통합니다. 제가 수십 개를 가지고 같이 물어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현황 도로 및 현황 통로가 있는데 어떤 땅이든지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지목과는 관계가 없고 주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누구라도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해주면은 지목이 대지가 됐든지 임야가 됐든지 농지가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때부터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보면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여기는 읍, 동, 읍 미만의 지역인데 출입에 지장이 없다든지 토지주의 현황 도로가 토지주의 상승낙수 없이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규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100%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현황인데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때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도로의 종류가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 구역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 그거는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현황 도로 옆에도 보게끔 보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떼어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온 경우가 있냐면 도로구역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현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법상 도로로 적용되는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양평에 있는 땅을 낙찰 받았는데 그 도로를 넓히면서 쪼가리 땅이 한 1m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용을 하는데 나 수용하는 거 이거 너무 적어서 수용 나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지 않고 그대로 돼 있고 지목도 그대로 대지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낙찰을 받아갖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할 때 봤더니 그 번지수 도로가 뭘로 돼 있냐면 도로구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로구역이라고 돼 있다는 걸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서 여긴 도로구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개인의 땅이라 또 도로법상 도로로 되는 것이 아니냐. 건축허가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더니 그 담당자가 뭐라면 그건 건축가 얘기고 그 건설과에서 그 도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목은 옛날 주인은 옛날 주인이지만은 건설과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용한 돈이 예치를 해놓고 아직 옛날 주인 이름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건설과라는 거예요. 건설과 가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건축허가 내주시는데 우리 신청하시면 그 도로 심의할 때 우리 그 동의서 써줄 테니까 무조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던 경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현황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번지수를 토지 이용계획을 할 때 봤더니 도로 구역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 땅 주인과 관계없이 무조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데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국도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잡아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마을 안에 이쪽에 있는 동네와 이쪽 동네를 이어주기에 마을 안에 있는 도로는 어느 누구도 이거 도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동네에 있는 이장들이 또 동네 분들이 군수한테다가 구청장에다가 우리 마을에 이런 도로를 좀 넓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게끔 되면은 심사를 해서 그거를 도로를 만들겠다고 위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돈을 예산을 내려보내 주게끔 돼서 만드는 것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로는 위에서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게끔 되는데 농어촌 도로 정비법은 마을에 있는 사람이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만들어준 게 농어촌 도로 정비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장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고 도로가 준공이 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건 정식의 도로가 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이 국가에서 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만드느냐, 아니면 동네 이장이나 동네 사람들이 여기 우리 마을 안에 이런 도로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해서 만드느냐의 차이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냐 도로법에 의한 도로냐 하는데, 만들고 나면은 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장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여기 우리 도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영농 어업을 위해 필요한 도로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노선으로 지정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보면 제4조에 보면 군수회의자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 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회의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네 사람들이 이장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신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4조 2 경비 지원 등 법 5조 3항에 따른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 구조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단곡의 각각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게끔 줘서 만들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도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을 안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안길이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고 2m, 3m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있을 때 그 도로를 넓히거나 구부러진 걸 직선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원할 때에 해주는 것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은 이거는 지목이 도로라는 뜻입니다. 지목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28개의 지목은 지목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목이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지나 임야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농지나 임야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있어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지목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목대로 쓰라는 건 두 개예요. 임야하고 농지입니다. 그건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26개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목이 결정이 된 거고, 농지나 임야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다만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농지나 임야가 아니면 전용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지목이 도로일 뿐입니다. 지목에 의한 도로와 통로, 제가 이렇게 잡는데, 건축법의 도로는 개인과 공로로 연결하는 통로가 없을 때에 내 땅에서부터 공로까지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통로라고 하는데, 도로가 아니어도 토지주의 사용 승낙만 있다 그러면 지목이 뭐라고 해도 주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만 받아서 제출하게끔 되면은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사용 승낙을 받았었던 사람과 사용 승낙을 해줬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걸 다른 사람이 많이 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사용을 받는다라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2012년서부터 사용승낙만 받으면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강제로 도로를 고시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땅이 100평이 있는데 내가 한 10평을 도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승낙서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하는 걸로 그대로 건축허가 냈기 때문에 분할이 되지도 않고
지목 변경도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현황도로로 바뀌는 것이 많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2년도서부터는 무조건 강제로 사용승낙을 해줄 때에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도로를 고시하겠다 하는 것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만들어지고 사용승낙을 했던 도로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고 2012년 이후에 사용승낙을 해줬던 것은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의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넓이 6m에 포장된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과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분명히 나와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질의 또 하나 있습니다. 넓이 6m의 통과도로상의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지목과도 관계가 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 오늘 아셔야 될 것은 지목이 도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에 따라서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판단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는 언제 만들었냐면 19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없으면 사도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 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법에 뭐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보면 제2조 이 법에서 사도를 하면 다음과 같은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5조 사도의 관리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6조 통행의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제10조 사용료의 제휴소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막지도 못하고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을 만들 때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62년도에 만들어 놓고 사도를 만들면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로 정리가 된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에 땅 토지 주인이 예를 들어서 영희가 철수한테 가서 네 땅에 내가 도로를 좀 쓰자. 그래 어떻게 해줄래? 그걸 100만 원만 줘. 그럼 도로 쓸게. 알았어. 100만 원 줄게 하고 해서 사용승낙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 내가 철수할 때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 내가 이 토지주가 내가 여기서 사도를 만들었으니까 사도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잘라서 사도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낙해서 돈을 받아놓고 토지주가 자기가 분할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지목 변경 신청도 안 하다 보니까 사용승낙은 해주고 돈은 받았지만 분할도 안 되고 옛날 지목 그대로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면은 사용승낙을 해줬을 때 강제로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바꿔야 된다. 이런 그 법이 건축법에 의해서 뒤따라져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사용승낙만 받으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012년도에 건축법에 의해서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처음에 62년도에 사도법이 생겼을 때는 또 62년도에 건축법이 생겼을 때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마을 안길입니다.
관습법상 통로로 오랫동안 마을 주민 또는 특정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계속 이용해온 통로가 생활상 필요하다고 사회 일반의 인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 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어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통로.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의 포장, 배수로 등에 사용해온 통로. 이런 걸 보고 뭐예요?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주인도 다르고 지목에 의해서 분할이 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 안길은 토지주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동안. 언제부터?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서 1962년 이전서부터 마을로 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포장을 누가 했어? 지자체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자체에서 배수로도 만들어 놓고 수도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길을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담당자가 땅 주인의 사용수는 없이 지목에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가서 이게 마을 안길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지목에 상관없이 현황 도로가 포장을 지자체에서 했느냐 개인이 했느냐, 그 다음에 그 도로의 현황 도로에 배수로를 지자체에서 만들었느냐 땅 주인이 만들었냐만 보게끔 되고, 배수로를 또 수도를 그 땅에 설치했다, 포장을 지자체에서 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마을 안길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을 때 여러분 가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그걸 보시라야 됩니다. 도로 포장을 누가 했는가, 배수로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걸 보게끔 되면 두 개를 다 지자체에서 만들었다면 그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마을 안길이고, 넓이가 4m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 안길의 법적 근거, 관습법상 통로는 민법이나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로 인정한 통행권이다. 대법원 판례는 장기간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경우고, 객관적,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게끔 되면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인데도 어떤 담당자는 인정한 경우도 있고 어떤 담당자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실전 사례에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민법에 의한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에 있는 것인데 내 토지가 공무와 연결되지 않을 때 이웃 토지에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이때 이웃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가 여러 명이 다니면 아까처럼 마을 안길이 되고, 한 가구만 다니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되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통로가 없으니까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 이기는 경우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럼 100%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여태까지 다니고 있었으니까 막지 말라고 하는 거는 100%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없는 통로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던 거를 막으면은 막지 말아라 하는 판결이지, 내가 통로가 없으니까 내 통로를 내주십시오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달라는 거, 통로가 없으니까 통로를 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있던 통로를 막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1월 7일 날에 이제 소송했던 거를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을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막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인데도 다니던 통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니던 통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뭐 하게끔 되면 뭐 주의 토지 통행권은 4m를 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얼마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동안 다녔던 걸 막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하게끔 되면 제일 먼저 판사님께서 현장을 주의 토지 통행권 현재 어디를 얼만큼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측량해서 감정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m를 사용하고 있으면 4m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고 3m를 사용하고 있으면 3m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m를 사용하고 있으면 3m 그대로 막지 말라는 얘기지 3m를 쓰고 있던 거를 4m로 늘려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무슨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유튜브를 보고 이걸 좀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가서 봤더니 그 통로가 나무가 있고 좀 다니기가 좀 어렵게 좀 통로가 좀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당신이 이제 내가 이거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아마 법원에서 감정사를 지정해서 지정 측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4m 이상을 현황도를 다 만들어 놓으십시오. 했더니 이제 그 고향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이 4m 도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정한 측량사가 와서 4m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측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측량한 걸 가지고 했으니까 막지 말아라. 4m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때는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있던 걸 막지 말아라 해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제가 그 1월 7일 날 소송했던 걸 보게끔 되면 이러한 것을 소송에서 이해갖고 맹지의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몇 억 이상을 이익을 받던 실전 사례가 몇 개가 있어요 보면은.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막지 말라는 거고 도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있던 도로를 막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쓰고 있던 도로가 4m 도로인데 막지 말아라 한 판결문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 갖고는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막지 말라는 얘기지 건축법상 도로 내니 아니니까.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막지 말으라고 됐을 때를 어떤 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는 소송을 해서 제가 받았던 그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오늘은 원칙을 아셔야 돼요. 도로에 대한 원칙이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을 안길과 주의 토지 통행권의 이게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관습법상 통로 마을 안길이고 오른쪽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근거는 관습법상 통로는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마을 주민 및 물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는 마을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고 기간은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민법 219조에 있고 특정 토지 소유자 한 명, 한 가구만 사용할 때는 그게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지정을 하는 거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하지 필요 없을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다니고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막은 경우에 다른 통로가 생겼다. 그럼 다시 그 통로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주의 토지 통행과 관습법상 다시 말하면 마을 안길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황 도로와 현황 통로. 현황 통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근거가 없는 곳의 토지를 사람들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또는 농사를 경작하기 위한 비포장 농로 등은 현황 통로입니다. 현황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포장했다든지 배수로를 쓰고 있든지 수로를 설치했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현황 도로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목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을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자체에서 포장을 했다든지 수도를 쓰고 있든지 배수를 만들어져 있을 때는 현황 도로를 보는 거고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단열하는 건 통로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작하기 위해서 다니는 비포장 농로 등 이런 것을 현황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황 도로가 되려면은 지자체에서 포장을 했거나 그 다음에 수도나 배수로가 있을 때는 현황 도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여야 한다. 4m 이상이 최소한도 대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건물의 종류나 면적에 따라서 이런 건물은 6m의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건물은 8m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있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는 최소한도 4m는 대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 제2조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도로가 없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내가 여기다 도로를 만들겠습니다고만 얘기를 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도로도.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신설 또는 변경가 고시가 된 도로인데 조건은 반드시 넓이가 최소한도 얼마 이상 4m 이상이 되는 조건으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포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없어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넓이는 4m여야 된다. 아직까지 도로가 없어도 도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준공을 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을 받을 때까지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들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안 해줍니다. 허가는 내줄 뿐이지. 그러니까 도로를 준공을 하고 건물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정도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과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렇게 됐거든요.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사용승낙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분할을 신청하고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그 땅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이겁니다. 아까 사도법을 적용되면은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의 땅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그것이 사도법을 적용하면 막아 못 막아요. 못 막는 거죠. 근데 도로로 사도법에 도로로 사도 대장이 등재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건 사도법에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에 의해서 다툴 일이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다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판사님한테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법에서는 이건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이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니까 사도법을 적용받는다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민법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토행권을 잘 알고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이 현황 도로는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것을 아는 변호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그 법을 판사님한테 이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변호사도 주장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있다고.
그럼 사도법에 의하면 나면 다른 사람들 왜 사도계사로 허가를 받은 걸로 보냐? 이미 땅 주인을 허가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땅 주인이 사도로 등재를 하지 않았어도 사도를 쓰는 것을 허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형화, 우리 농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형 허가를 받아서 집어넣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농지전형 허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수강생이 천안에 있는 땅과 건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그 건물이 있는데 지목은 전이야. 전인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사실상 대지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팔으려고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지목이 농지니까 이걸 대지로 좀 바꿔 갖고 오십시오. 그래 이제 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허가를 난 걸 가지고 지목 변경하라고 신청하라고 지적과에 가져가서 제가 지목 변경 신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지적과에서 이렇게 보더니 농지를 이렇게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형 허가를 받아오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전형 허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건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게 농지전형 허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지목 변경해 주십시오. 나는 농지전형 허가는 이미 받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유 허가, 그다음에 하수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 이런 걸 다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또 하나 포항에서 집이 다가구로 쓰고 있는 건데 1층에 2개, 2층에 2개에서 다가구로 쓰고 있는 것이 포항에 반값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건 저는 몰랐는데 가서 봤더니 수리를 하다가 문짝만 안 달아놓고 변기는 안 달아놓고 중단된 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반값으로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낙찰받아서 그거 취하게끔 되면 몇 천만 원 벌겠구나 싶어갖고 우리 수강생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낙찰을 받아갖고 마저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가봤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물이 안 나오나 봤더니 국유지를 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 신청할 때 수도를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물을 조그맣게 팠는데 우물이 말라갖고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을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다가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하여튼 경매로 던져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해결을 못했는데 저는 이거 알으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걸 가지고 포항시청 수도과에 갔습니다. 수도과에 가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수도허가를 받은 걸로 아니야. 수도 놔달라. 했더니 이제 담당자가 그건 다른 사람 땅 사용수당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가 뭐냐면 국유지가 있었어요. 국유지 국어야. 그럼 글로 통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진입하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담당자가 안 해주길래 국장을 찾아갔죠. 봐라, 여기 보면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이 수도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내주냐 했더니 그 국장이 이렇게 보더니 그 건축가에다 연락해봐. 건축허가 정식으로 내줬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담당 와갖고 정식으로 건축허가 내줬답니다. 건축허가 난 건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허가 내줘. 수도 놔줘. 이렇게 해서 그때 수도를 놨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물과 그런 땅과 건축허가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 땅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거 말고도 제가 한 열 몇 개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6번, 7번, 9번, 10번, 13번만 제가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넓이. 그러니까 아까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그랬는데 막다른 골목이 10m 미만인 경우는 2m, 10m에서 35m까지는 3m, 35m 이상은 무조건 4m이 되고 도시 지역에서 막다른 골목길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겁니다. 건축법상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질의. 건축법에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질의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땅이 많이 있죠. 계단이 있으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계단이 있는 그 땅에 건축 허가를 내면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땅에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자동차가 다니지 못해도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이겁니다. 건물을 질 때는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도 보고 소방법도 보고 우수장화자법도 보고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제일 먼저 건축허가의 조건이 뭐냐면은 주차장이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면 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건축허가를 건축법에서 자동차가 못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에 있는 겁니다.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5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칠 때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제곱미터 미만,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5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지을 때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0제곱미터 미만만 지어야 되냐면 그렇지 않고 큰 빌딩을 지으려고 할 때는 주차장법이 인근에 직선거리 200m 미만에 다른 곳에다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들 수 놓게끔 되면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을 같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건축법 때문에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때문에 못 짓는데 5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을 질 때는 주차장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고 그 이상을 질 때는 그 건물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그 현재 있는 집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고 걸어서 들어가겠다고 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게 오늘 이 얘기입니다. 개발행위와 건축법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개발행위와 특별법 적용받는 농지와 임야의 전용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영삼 정부 때에 농지를 거리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거리 제한만 없던 게 아니라 거리 제한은 언제 만들었느냐? 전두환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거리 제한은 20km니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얘기는 언제 만들었냐? 전두환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전두환 정부에서 그걸 만들어놨느냐? 전두환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유화도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먹고 살만해질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농지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농지는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부 이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인데 그 이전은 농지 매매 증명서였습니다.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달라고 하면은 동네에 있는 원로 영농인들이 저 사람이 농사를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인가 짓지 않는 사람을 봐서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았던 지었던 경력이 없으면은 농지 매매 증명서를 안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때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이 먹었고 농사를 못 짓게 됐으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던 경력을 찍은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서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로 바꾸면서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옛날에는 농사를 안 졌는데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자 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을 띄워주자고 법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법을 바꾸면서
누구든지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농지를 사게끔 되면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6개월 이내 20km 이내 6개월 거주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 매매 증명서를 과거의 경력을 봤던 것을 과거는 보지 않고 미래 앞으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줬는데 농지 취득 자격을 띄워줬는데 그 대신 외제 네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6개월 이상 20km 이내 거주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쭉 오다가 김현상 정부에서는 이제 만불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도로도 갖춰지고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20km 이내 6개월 거주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경상도에 가서 농지 살 수 있어요. 대구에 계신 분이 파주에 농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 옛날에 보면은 대구에 계신 분이 그 파주나 이쪽에 포천이나 이쪽에 농지를 사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전원주택을 좀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데 양평에다가 그 강이 보이는 곳에다가 땅을 농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조그맣게 집 하나 지었고 텃밭도 가꾸고 오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 그러면 사실 집을 지려면은 뭐 맞냐면 농지 전용 허가만 받고 건축 허가만 받으면은 집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 내죠. 건축 허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뭘 안 받냐면 기반 시설을 안 받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에 출입구만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에 전원주택을 진 집이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배수로를 그냥 내버리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밭으로 논으로 그냥 흘러들이는 것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다음 정부가 어디죠? 김대중 정부에서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질 때는 기반시설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뭐가 만들어야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돼? 따라서 예전에는 건축법상 통행할 수 있는 통로만 봤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면서 뭐도 봐야 돼? 배수로도 봐야 되는 겁니다. 도로만 있어갖고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땅에 건축법상 도로만 만들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줄 거라고 생각하셔는 안 되는 시기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도 배수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개발허가 안 내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황을 가서 볼 때는 현황 도로만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만 있는 것이 볼 것이 아니라 배수로도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해보고 도로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배수로 사용승낙서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 사용승낙을 받을 때는 배수로 사용승낙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현황도로가 있다 그랬죠. 옛날부터 있던 도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준도 뭐는 받아와야 돼?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질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건축허가 시 지목별 필요 절차 제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교재를 보실 때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쓴 그 도로 책을 보지 마시고 이번에 편집해서 보내드린 책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 전용 허가, 건축허가 세 개를 다 받아야 되는 땅은 답 과손이면은
개발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농지냐 임야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제일 먼저 내가 도시개발과에다가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게끔 되면 개발행 허가가 조건이 다 맞춰지면은 거기 오케이해서 그다음에 어냐 농지면 농지과로 갑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다 통과되면 그러고 나면 건축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만 받아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광천지, 염전,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정규용지, 사적지, 묘지, 양어장, 잡종지는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가로 가는 겁니다. 아까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그다음에 농지나 산지과를 가고 그다음에 건축가로 가는 건데 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축가로 가는 겁니다. 다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바로 건축가만 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 6개는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건축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아까 개발행위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랬죠? 기반시설 만들기 위해서 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지나 공장용지나 학교용지나 주차장이나 주유소용지나 창고용지는 이미 건물을 지었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볼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 현황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 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건축법상 도로는 어떤 도로라 그랬죠?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사용승낙을 받았었던 도로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희가 철수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포장을 했죠. 사용승낙을 받았고 그리고 영희가 배수로를 만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영희 말고 순이가 그 옆에다가 집을 짓죠. 그러니까 통로는 포장이 됐으니까 건축법에서 도로를 인정하는데 배수로를 누가 만들어놨죠? 영희가 만들었죠. 순이가 집을 지면서 그 영희가 만드는 배수로 연결시키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배수는 내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뭐 개발허가 봐서 배수 상승을 따로 또 받으라고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쭉 다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질의해보고 답변해보고 사례를 다 보게끔 되면은 아 이게 배수로도 사용수당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간다고 할 때는 현황 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수로가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땅이냐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져 있는 땅이냐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저하고 같이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와서 현장 답사를 가자. 그럼 가야 안 가요? 가죠. 가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걸 다 보고 확인하고 오면은 현장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 왔지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게 현장 답사 갔다 온 거예요? 소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 답사를 갔다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면 이런 법규나 규정을 조례를 모르면은 본인은 현장 답사 갔다 왔다 그러는데 현장 답사 갔다 온 게 아니라 뭐 하고 온 거예요? 소풍 갔다 오고 소풍 갔다 오고서 현장 답사 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땅을 보러 간다면 보러 가기 전에 조례도 봐야 되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현황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 보고 그걸 다 조사를 알고 그걸 다 보고 와서 아 이거는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아 이거는 뭐뭐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땅이라고 구별할 줄 알으면은 현장 답사를 갔다 온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배수는 내가 만드는 거고 수도는 누가 놔주는 거죠?
수도국에서 놔주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를 받는 건 수도국에다 신청을 사용하는 건 수도국에서 허가를 받는 거니까 수도국에서 거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상수를 받아와야지 해주지 나는 못 해줍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미 집이 지어져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배수로 사용승낙이나 도로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배수로 사용승낙 개발행위 운영 지침입니다.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 소통의 지향을 처리하지 않을 것. 대지하의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수도 및 하수도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 도시계획 조례가 뭐냐면은 본인이 만들겠다는 조건입니다. 배수로. 그러니까 원래 수도나 배수로가 없으면 건축가 안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안 내주는데 내가 만들겠습니다. 네가 만든다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구석구석이 다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그런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개인이 건물을 짓겠다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당신이 만들어서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가 토지 개발 강의한다 그러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 게 아니고 토지 개발은 뭘 하는 게 토지 개발이냐면 기반시설 만드는 게 토지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끔 되면은 내가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기반시설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짐작하고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 기반시설 만드는 가격을 계산해보고 이거를 사도 돈이 되겠구나, 개발하면 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든다?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다. 그럼 제가 추천물건 강의를 하는데 일반 임야를 강의하지 않고 공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장들 가끔가다 합니다. 공장을 제가 추천한 이유가 뭐죠?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돈 들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23일 날 제가 공장을 추천할 거를 제가 4개를 잡았고 농지를 추천할 걸 2개를 잡았습니다. 그게 6개인데 이게 이번에 강의는 뭐냐면 그게 전부 다 NPL로 투자하는 거고 NPL 투자 비법을 내가 이번에 강의할 겁니다. 이번 23일 날 오십시오. NPL이 어떤 건지 그래서 NPL을 똑바로 알게끔 되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공장을 잡을 수도 있고 농지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거를 내가 농지에서 2개, 공장에서 4개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가가 30억인데 대출을 18억인가 해줬더라고요. 그냥 10몇 억을 받을 게 있는데 가격이 8억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 8억을 하라고 했으면은 NPL로 가서 아까 대출을 얼마 해줬다 그랬죠? 18억 해줬다 그랬죠? 18억을 내가 사는 건데 얼마에 사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얼마 가격으로 떠서 6억으로 떨어졌는데 6억으로 떨어지게는 그 전 가격이 얼마? 9억이었었어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는데 NPL에서 배당을 받아가는데 최저 6억 이상에서 먼저 가격 9억 미만으로 누군가 사가겠죠. 누가 낙찰 받아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최고라고 해봐야 9억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NPL에서 가서 당신이 18억 받을 거 있는 거를 18억을 내가 얼마에 사겠다? 9억에 사겠다. 오타. 그럼 거기에 18억을 얼마에 샀어 내가? 9억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입찰에 들어가요. 얼마에 들어가? 18억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찰을 얼마에 받아? 18억. 왜? 내가 이미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럼 18억. 그러니까 받을 돈이 18억이 있으니까 내가 18억을 내고 18억은 내가 배당을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죠? 9억 주고 했죠. 그 다음에 낙찰을 얼마 받았죠? 18억 받았죠. 그럼 대출을 얼마 해줘? 18억에 대출 얼마 해줘? 18억 대출 얼마 해주냐고.
15억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얼마 주고 샀어? 9억 주고 샀잖아요. 이런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제가 23일 날에는 이렇게 NPL 투자 기법을 가지고 고르는 것을 제가 6개를 골랐는데 공장이 4개고 농지가 2개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래간만에 제가 이번에 이 특강을 하면서 23일 날 무료 특강을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걸 좀 골랐습니다. 이번에 무료 강의할 때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아 저런 식으로 NPL을 투자하고 내 돈 없이도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보통 보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로 한 2년치 이자를 대출 더 받아갖고 그 2년치를 대출 받은 걸로 갚아가면서 2년 정도 지나고 매도하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9억에 샀지만 얼마로 사는 걸 만들었죠? 18억 주고 샀죠. 그럼 내가 얼마에 팔아? 16억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상은 얼마에? 2억 손해본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 대국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NPL 비법인데 이게 예전에 그 IMF 때 이제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이런 NPL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요새 보니까 NPL 물건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것에서 자기 대출금을 다 못 받아가는 거야. 허가를 위한 필수 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현황도로 또는 읍면 미만의 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은 개발행위 외에 도로 및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지목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용지, 창고용지는 개발행위 허가 필요 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였고 여기 나와있죠.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이렇게 안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보게끔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라는 것을 그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낸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0장 정도가 돼요. 그거를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런 그 서류를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제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부동산 투자 마술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자료를 보도 자료 해갖고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보도 자료에서 그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 개발행위 운영 지침 전부 다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놓고 언제든지 편하신 대로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다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필요한 자료, 예를 들어서 농지인데도 그 농지 취득 자격증서 안 할 때 1973년 1월 이전서부터는 이렇게 됐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 자체를 그 답변 받은 거 이런 것도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체류용 쉼터, 농림축산식에서 내려보낸 거 조건 뭐 이런 거 다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이종실의 이제 부동산 투자 마스터라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그런 거 다운 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보시는데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경우는 이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 확보 기준하는 게 뭐냐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기존 마을 안길이라는 것이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거 갖고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그럼 담당자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마을 안길이네요. 이렇게 해서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드릴 수 있으니까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경우가 어디 법규에 나온 것이 없이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차량 진출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설치한 부지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부지 면적 1,000제곱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고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 근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천안에 어떤 분이 그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땅을 사갖고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마을에서 그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죠?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 뭐라 그러나 무슨 돈 좀 얼마를 마을 위해서 좀 내라. 그랬더니 그 돈을 내가 왜 내냐고 안 냈더니 거기서 얘기하고 그 건축 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안 내줘서 반려가 됐어. 그하고 저 유튜브 보고 저를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람이 자동차가 다니지 않도 얼마든지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건 잘못되지 않느냐 하고 행정소송인데 졌어요. 왜냐하면 개발행 허가에는 반드시 배수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줬는데 이번에 봤더니 이렇게 교통개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 개발행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번에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자, 이제부터는 건축 허가 시 인정하는 도로의 종류입니다. 여기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종류별로 해서 제가 쭉 실전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8가지 종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 두 번째, 건축법상 도로 적용 제외의 경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 허가를 내줬던 사례. 세 번째, 건축법상 적용 완화를 하여서 건축 허가를 내줬던 경우. 네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마을 안길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여섯 번째가 다른 사람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았던 것을 내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도로 대장에 고시된 경우. 여덟 번째가 현황 도로인 경우. 이 8가지를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건축법의 도로 만들기입니다. 건축법의 도로란 공로와 개인의 토지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로 넓이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하는 규칙에 의한 교차로의 일정 거리 안에서는 연결금지 구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상 도로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걸로 보고 내 도로가 공로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진입도로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땅이 공로에 붙어 있어도 진출입을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맹지나 다름 없는 땅을 모르고 이거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데 하고 도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하고 매입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